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방공장 공장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NFSC 102 옥내 소화전 설비 하지 안전 기준 제4조 수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4조 수원입니다. 자, 수원의 양을 산정하는 방식인데요. 자, 옥내 소화전 설비의 수원은 옥내 소화전의 설치 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 2개 이상은 2개에다가 2.6을 곱하면 이상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옥내 소화전 설비의 수원은 바로 우리 지하에 저장하게 되는 지하 수원을 의미를 하는데요. 화재가 발생됐을 때 사용하기 위한 이 수원을 저장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계산을 할 때 옥내 소화전의 설치 개수가 가장 많은 층, 자, 이 부분이 키포인트인데요. 자, 이 건물에서 이 그림에서 보이는 건물에서 보면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은, 자, 여기가 1층이고 2층이잖아요. 그죠? 자, 1층과 2층에 모두 각각 2개씩 설치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개수는 몇 개예요? 자, 2개잖아요. 그죠? 2개. 자, 그럼 거기에다가 저 곱하기 2.6 메타 3승을 하면은 이게 바로 수원의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총 얼마가 되겠어요? 5.2 메타 3승. 자, 이 메타 3승이라는 것은 톤과 같은 단위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보실 게, 자, 여기 보면은 2.6 메타 3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옥내 소화전 노즐 한 개에서 방사되는 물의 방사량은 130리터 퍼 민입니다. 그러니까 1분에 1리터짜리 물병 130개 이상은 날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것 2.6 메타 3승이라는 것은 130리터 퍼 민을 우리가 몇 분 동안 써야 되냐,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20분을 잡고 있습니다. 자, 20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화재 소화 작업을 할 때 우리는 소화 작업에 자, 2가지로 구분되어지고 있는데, 자, 초기 소화하고, 자, 본격 소화 2가지로 구분되어지고 있어요. 자, 화재가 발생되면 화재 초기에는 건물의 관계자가, 자, 관계자가 소방대원들, 본격 소화는 소방대원들이 하는 겁니다. 소방대원들이, 자, 초기 소화, 화재가 발생됐을 때 화재 초기에 관계자가 소화 작업을 하고 있다가, 자, 소방대원들이 오면은 본격 소화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소방대원들이 출동하는 시간이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소방대원들이 출동하는 시간을 우리는 20분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건물 층수에 따라서 자, 30층 이상은 40분으로 좀 늘어나게 되고요. 자, 50층 이상은 60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30층 이상을 우리가 고층 건축물, 자, 50층 이상은 자,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20분이라는 것은 자, 29층까지의 건물을 의미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2.6 메타 3승은 어떻게 나온 것이다? 자, 우리 옥내 소화전 노즐 한 개의 방사량에다가 자, 초기 소화에 필요한 시간 20분을 곱했기 때문에 이것을 곱하게 되면 2600리터가 나오는 거죠. 자, 근데 2600 숫자가 많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리터를 단위를 우리가 메타 3승으로 변환하게 되는데, 자, 1메타 3승은 1000리터와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은 단위 1000으로 나눠지면은 2.6 메타 3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이 건물의 수원의 양을 산정한다고 한다고 하면은,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자, 130리터 퍼 민이라고 옥내 소화전 노즐의 한 개의 기준 방사량을 먼저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거기에다가 옥내 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개수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2개밖에 없지만 만약에 요 위에 한 개 층에 3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은 뭐예요? 여기 3층에 3개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개수를 곱하는 거니까 3을 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왜?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만 필요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건 뭐냐? 화재가 발생이 되면은, 자, 2개 이상 옥내 소화전이 5개 이상 막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개수는 몇 개다? 2개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건물에 3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린 몇 개까지 필요한 수원의 양만 필요하다? 2개의 필요한 수원의 양만 구하면 되더라.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그리고 몇 분을 곱한다고 했죠? 20분을 곱하더라.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분은 몇 층까지의 건물이다? 29층까지의 건물이다. 자, 이렇게 해서 곱하게 되면은 이것이 총 5.2 메타 3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건물에 필요한 수원, 지하 수원의 저수량은 5.2 메타 3층, 5.2 톤이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한번 볼까요? 자, 4층 건물에, 이 건물이 4층짜리라고 합니다. 자, 1층에는 3개의 옥내 소화전, 2층부터 4층까지는 1개씩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다 한다. 필요한 수원의 양은 몇 메타 3층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수원의 양, 이것을 우리가 유효수량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옥내 소화전 노즐 1개에서 필요한 기준 방사는 몇 개라고 했죠? 몇 RPM? 130 리터 퍼 민에다가, 자, 기본적으로 몇 분을 곱해야 된다고요? 초기 소화는, 자, 20분이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개수는 1층에 3개. 자, 근데 옥내 소화전 기준 개수는 몇 개라고요? 자, 2개 이상은 2개라고 했죠? 이게 뭐다? 옥내 소화전 설비의 기준 개수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2개를 곱하게 되면은, 자, 5200리터가 나오겠네요. 그죠? 근데 단위를 메타 3승으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1000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것이 5.2 메타 3승이 되는 것이겠죠. 자, 풀이를 이렇게 해놨는데 한번 볼까요? 자, 풀이는 130리터 퍼민, 자, 옥내 소화전 노즐 1개에서 필요한 방사량, 기준 방사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몇 분 동안 필요하다? 29층까지의 건물은 20분이 필요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기준 개수 몇 개? 2개. 자, 만약에 이 건물에 모두 1개씩 설치되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개수는 1개잖아요. 그죠? 자, 기준 개수가 2개이지만 몇을 곱한다? 1개를 곱해서 수원의 양을 산정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2개가, 자, 3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기준 개수 2개를 곱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5.2 메타 3승을 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하에 있는 수조 유효수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제 4조 2항입니다. 자, 옥내 소화전 설비의 수원은, 자, 유효수량, 우리가 지금 1항에 따라서 산출된 유효수량 그 외에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요겁니다. 요 부분을 의미를 하는데, 우리가 좀 전에 요 수원의 유효수량을 구했죠. 그죠? 자, 유효수량이 몇 분의 몇? 3분의 1, 대략 33%에 관련된 수원을 옥상에 올려서 설치를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법규는 왜 있냐? 우리 지하에 있는 수조, 자, 이거는 위층으로 올리기 위해서 뭘 사용하고 있죠? 자, 펌프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지하에 있는 물이 지상 1층, 2층,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옥내 소화전 노즐에 그냥 올라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반드시 펌프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펌프가 만약에 고장이 났다. 자, 그러면 이 수원을 쓸 수 있을까요? 못 쓰게 되겠네요. 그죠? 자, 비싸게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설비가 무용지물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를 페일세이프 개념이라고 하는데, 자, 펌프가 고장나서 지하의 수원을 유효 수량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자, 한 가지가 실패했을 경우 다른 한 가지 방법을 두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물론 이게 100% 만족은 못하지만 일부 수원을 옥상에 올린다고 한다고 하면은, 자, 요 아래서는 방수구만 열면 일정량의 방수량을 구할 수 있겠죠. 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최소한으로 일정 부분 유효 수량을 대신하기 위해서 뭐를 설치하더라? 자, 옥상 수조를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수원의 양은 어떻게 되더라? 자, 우리가 구한 유효 수량의 3분의 1을 우리는 옥상에 두게끔 법으로 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제를 또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자, 4층짜리 건물에 옥내 소화전, 아까와 같은 거죠. 자, 1층에는 3개, 2에서 4층은 1개씩 설치되어 있다. 자, 필요한 옥상 수원의 양은 몇 메타 3승인가? 몇 톤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옥상 수원이라고 물어봤잖아요. 그죠? 아까는 지하 수조, 유효 수량을 물어본 거고요. 이번에는 옥상 수원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뭐부터 구해야 되겠어요? 지하에 필요한 유효 수량부터 구해야 되겠네요. 그죠? 아까 어떻게 구했죠? 자, 유효 수량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죠. 옥내 소화전 노즐의 방사량은 130리터 per min. 자, 초기 소화에 필요한 시간 몇 분? 자, 20분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개수는 3개이지만, 자, 기준 개수 몇 개라고 했어요? 2개라고 했으니까 2개만 필요하다. 자, 곱하게 되면은 5.2m 3승이라고 우리가 좀 전에 구했었죠. 자, 여기에 몇 분의 몇? 3분의 1을 곱한 값을 옥상 수원에 올려야 되니까 계산하게 되면 1.7333 이렇게 나오겠네. 계속 이어서 나오겠죠. 자, 대략 1.73톤, 1.73m 3승을 우리는 옥상에 두어야 되더라 라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네요. 자, 넘어가서, 자, 근데 단서조항, 같은 조 2항 단서 조항에 보니까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무슨 의미예요? 자, 요런 조항의 각호에 이것을 만족하게 된다고 하면은 뭐다? 우리가 필요한 옥상 수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더라 라고 단서 조항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옥상 수조를 설치하려고 하면은 설치 공간도 필요하게 되고 또 수조도 설치해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자, 지하층만 있으니까 굳이 이제 있을 필요가 없겠죠. 옥상이라는 부분이 없을 거니까. 근데 지하층만 있는 건물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자, 고가 수조를 가압 송수 장치로 설치한 옥내 소화전 설비. 자, 그림을 하나 다 왔는데, 자, 우리가 수조를 여기다 두는 게 아니라 유효 수원을 건물의 옥상에 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수구로부터 일정 높이 떨어져 있으면은 이 고가 수제 낙차압을 이용해서 충분히 옥내 소화전에 필요한 방수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옥내 소화전의 노즐의 방수압은 최소 0.17 메가파스칼로 주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최소한의 자, 높이 17m 이상을 우리가 수조를 두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그 힘의 낙차압에 의해서 뭐다? 옥내 소화전에 필요한 방수압을 구할 수 있다. 당연히 유효 수원이 옥상에 있으니, 그죠? 위에 있으니까 펌프가 필요 없겠네요. 굳이. 자, 그래서 펌프가 필요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가 수조를 통한 가압 송수 장치로 물을 보내는 방식에는 옥상 수조가 굳이 필요 없겠죠. 자, 그리고 자,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게 설치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죠. 자, 요 수원을요, 자, 보겠습니다. 요렇게 위로 올리는 겁니다. 위로. 자, 유효 수원을 지하에 있는 유효 수원을 수량을 자, 옥상에다가 올려요. 자, 옥상에다가 올리게 되면은 일단은 여기 배관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올 수 있겠죠. 자, 물론 이 고가 수조 방식처럼 일정 높이를 둬야지만 낙차압에 의해서 방사압이 나올 수 있지만 너무 가깝잖아요. 그죠? 자, 여기가 만약에 3m라고 한다면은 낮은 압력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방사압이 나오진 못합니다. 하지만 위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뭐예요? 방수구를 열면은 이 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원이 우리 뭐예요? 가장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 높이보다 위에 설치된 경우에는 옥상 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너무 낮은 건물을 의미를 합니다. 너무 낮은 건물 위에 올려봐야, 옥상 수조 올려봐야 큰 낙차압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 이상 초과된 건물이어야만 그래도 효율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6호에 보니까 현장에서는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일 겁니다. 자,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에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옥내 소화전에 필요한 주펌프하고 충합펌프를 설치하겠죠, 그죠? 자, 그 외에 추가로 예비 펌프라고 해서 하나 더 두게 됩니다. 자, 펌프가 고장나면 지하에 있는 수온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 펌프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뭐였죠? 하나가 실패하면은 다른 하나를 통해서 성공하기 위한, 자, 페일세이프 개념입니다. 추가적으로 똑같은 성능의 펌프를 하나 더 두는 거죠. 하지만 이 펌프는 반드시 비상전원과 연결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엔진이 달린 내연기관의 펌프라고 하는데, 엔진 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상 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상 수조를 제외하기 위해서 현장에서는 이 예비 펌프를 두는 경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7호 한번 볼까요? 자, 5조 제1항 9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원문을 한번 뒤에서 한번 보게 될 건데요. 자, 일단 이건 뭐냐? 동결 우려가 있는 장소를 의미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경우죠. 자, 학교, 공장, 창고, 자, 이런 경우는요, 이런 메인 기계실에서, 자, 수조가 여기 지하에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학교, 공장에는 여러 동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수조에서 멀리 있는 A동에서 C동까지 물을 끌어와야 돼요. 자, 그럼 이 배관을 바닥에 우리 지하에다가 땅을 파고 매설해서 오게 되는데, 자, 그럼 겨울철 이것 배관에 있는 물이 얼어 터질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지하 A동에서부터 C동까지 연결되는 이 배관 라인에 물을 채워두지 않고 빈 배관으로 운영을 합니다. 왜? 동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죠? 겨울철 얼게 되면 물을 못 쓰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빈 배관 건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가, 자, 여기서 화재가 발생되게 되면은, 자, 옥내 소화전에 보면요, 수동으로 펌프를 기동시킬 수 있는 기동 정지 스위치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소방 호스를 전개하고, 자, 기동 스위치를 누르면 펌프가 회전하면서 수조에 있는 물을 빨아 올려, 자, 빈 배관을 채워서 소화하는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옥상 수조를 두게 된다고 하면은 옥상 수조는 항상 위에서 물이 자연적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빈 배관에도 항상 물이 통하게끔 설치되어 있는 게 옥상 수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건식으로 동결 우려 장소가 있는 장소에 건식 배관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옥상 수조를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마지막 8호에 보면요, 가압 수조를 가압 송수 장치로 설치한 옥내 소화전 설비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자, 별도의 가압원인 보통 질소가스를 이용합니다. 자, 수제에 물탱크를 넣어놨다가 여기 이제 빈 배관 형태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수동으로 기동해서 이 질소가스를 터뜨려서 이 수조 탱크를 가압시켜서 물을 이송시키는 방식이긴 한데, 자, 이것도 전기가 따로 필요 없어요. 그래서 펌프라는 게 따로 필요 없는 방식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고가 수조 방식과 좀 동일하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건물에서는 이건 설치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조항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 고, 수, 주가죠. 주가 10. 동결, 고수 주가 10 동결 해가지고 앞글자를 따서 조금 외우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자, 우리가 보통 관리사 시험을 볼 때는 통으로 쓰시오 라는 시험 문제가 좀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는 뭔가 유추하기 위한 뭔가 단어가
좀 필요한데, 자, 그럴 때는 앞글자를 따는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정독을 해보면서 어떤 글자를 따면 나한테 더 잘 외워질 수 있을까라고 한번 고민이 필요하겠죠. 자, 그 전에 이 원문이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는지 화제 안전 기준 자체 본문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넘어가서 제4조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상수조는 하나의 특정 서방 대상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그림을 제가 그려놨는데, 자, 이거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수조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대상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 자, 말이 길죠. 자, 우리 아파트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뭐 1동, 2동, 3동이 건물이 다 연결되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전체를 뭐라고 한다?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하 기계실에 자, 메인 수조를 두고 펌프를 두고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배관 타입을 다 사용할 수 있겠죠. 옥내 소화전 설비를. 자, 그러면 옥상 수조를 설치해야 될 건데, 자, 옥상이라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는 옥상 가장 높은 부분에다가 한 군데 옥상 수조를 설치하고 배관을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고 하면 뭐예요? 그 중에 한 개소의 건물에만 설치하면 된다라고 주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가서 자, 5항 보도록 할게요. 자, 수원을 자, 옥내 소화전 설비의 수원은 전용 수조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단서 조항도 있는데 한번 좀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조에다가 물을 담아서 자, 옥내 소화전에 필요한 수조를 여기다 저장하게 될 건데요. 자, 그러면 이것은 이 수원은 옥내 소화전 설비 전용으로만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수조의 설치 공간이 좀 넓게 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공간상 많이 필요로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보편적으로 일반 수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설거지를 하거나 생활용수로 쓰는 뭐 세수, 목욕할 때 이럴 때 쓰는 물들이 생활용수들이 있겠죠. 그죠? 자, 이런 물과 생활 일반 용수와 소화용수를 같이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겸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왜? 이 단서 조항에 의해서. 자, 한번 볼까요? 자, 옥내 소화전 펌프의 후드 밸브 또는 흡수 배관의 흡수구. 자, 어차피 물을 빨아들이는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일반 배관은 메인 수조에서 자, 위에다가 설치를 하고 아래에는 무슨 배관을 설치한다? 소화 배관을 설치하더라. 자, 옥상에다가 수조를 두더라도 고가 수조를 두더라도 소화 배관에 필요한 흡수구나 흡수 배관 이 부분은 일반 배관에 보다 어디? 아래의 위치, 낮은 위치에 설치하면 되더라. 이거예요. 어떤 현장에 점검을 가보면 오래된 건물에 자, 소화 배관과 일반 배관을 나란히 이렇게 빼놓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건 뭐예요? 자, 여기서 일반 배관에서 물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 위에 물은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화재 시 필요한 수온을 확보할 수 없겠네요. 자, 그래서 일반 배관은 항상 위쪽에 두고 소화 배관은 항상 일반 배관보다 낮은 위치에 둬서 일반 배관이 물을 쓴다 하더라도 이 윗부분밖에 사용할 수 없겠죠. 그죠? 이 아랫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화에 필요한 수온의 양을 항상 이렇게 보관할 수 있다. 아까 저희가 5.2톤이라는 것을 메타3승을 구했잖아요. 그죠? 자, 이 물은 아무리 뺏어 쓰려고 해도 일반 배관에서 쓸 수 없게끔 소화 배관을 낮은 위치, 일반 배관은 높은 위치에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어떻게? 겸용으로 수조를 사용하려면 그 내용이 여기 5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6항에 보니까 자, 유효수량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이거예요. 자, 소화배관에서 우리 소화배관의 흡수 배관 이 부분이 일반 배관보다 낮다고 했잖아요. 그죠? 바로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유효수량이라고 한다. 자, 우리가 뭐 아까 수온의 양 산정했잖아요. 그죠? 그게 뭐다? 지하 수조의 유효수량을 의미를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말은 아니죠.
자, 7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당연히 우리가 수조의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당연히 점검이 편리한 곳에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왜? 옥내 소화전에 필요한 수원을 저장하는 장소니까 이제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수조에 대한 점검 사항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점검이 용이한 장소일 거고요. 그리고 동결 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 우려 장소가 없어야 되겠죠. 물을 저장하는 장소인데 얼마 안 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는 수조의 외측에 이렇게 수위계를 설치해서 수원이 적정량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뭐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다? 수위계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다. 다만 단서 조항이 있네요.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 이렇게 맨홀을 설치해서 맨홀 뚜껑을 열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도 됩니다. 근데 다 있죠. 수위계도 있고 맨홀 뚜껑도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설치되는 바닥보다 수조의 상단이 높은 경우에는 외측에 뭐를 설치하더라?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사다리 다 있죠. 사다리가 있는 이유는 왜 있다? 이 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맨홀 뚜껑도 열어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우리 감수경보 장치가 여 안에 들어가 있을 텐데 이거를 테스트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우리 수조는 다 어디에 있어요? 실내에 있겠죠. 자, 그래서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명 설비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다. 자, 그림을 보면 쉽게 연상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수조는 일반 수원과 소화수원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수조는 또 가끔 청소도 하잖아요. 그죠? 주기적으로. 그래서 수조의 밑부분에는 뭐가 있다? 청소용 배수 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게 소화 수조잖아요. 그죠? 그럼 수원에 필요한 수온의 양이 적혀 있는 표지도 필요할 거고요. 자, 보면은 배관에 일반 배관, 소화 배관이 있죠. 그죠? 소화 배관은 일반 배관보다 항상 낮은 위치에 있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소화 배관이 연결되는 부분에 뭐가 있겠어요? 소화 펌프가 있겠죠. 그죠? 자, 펌프와 연결되는 배관에는 자, 이 배관이 어떤 용도인지, 자, 옥내 소화전 설비용인지 아니면 스프링클러 설비용인지 그런 표지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다. 자, 그래서 표지를 설치하라고 7호에 그리고 또 8호에 이렇게 단서 조항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자, 이 내용들을 쉽게 한 번에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원의 설치 기준을 쓰시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앞글자를 딴다고 했죠. 여러분들도 앞글자를 따서 공부를 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동 수사 조배 표 이렇게 좀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글자만 보면은 대충 그림을 연상해서 우리 화재안전 기준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앞글자를 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수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